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한국노총과 참여인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오늘 근로기준법 개혁 시도에 따른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14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자는 것과 통상임금의 가산지급률을 축소하자는 것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2092시간, OECD 평균 1705시간 대비해서 387시간 초과 상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연장 근로를 확대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700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를 후퇴시키려는 법안 발의는 반노동자적, 반서민적 폭거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근로기준법 개혁 시도하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권성동 의원의 14명의 입법 발의 의원들이 자지 처리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경실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비정규직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YMCA,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동참하고 계십니다. 한국노총 조민근 부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조민근입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응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우리 또 언론사가 이 단상을 내리십니다. 단상을 내리십니다. 단상을? 아니요, 옆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근기법, 이 개혁안은 굉장히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잘 다뤄지지가 않고 있지만 지금 1700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오면서 느낀 감정들은 이 땅에서 노동자가 되기도 어렵고 노동자가 되어도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근기법이 개정안은 근기법 내용에 보게 되면 근기법 제3조에 보게 되면 근로조건 저하 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 근기법은 40여 년 전에 이미 제정되었던 법이고 이것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 분들이 입법했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정되었던 근로조건들이 보다는 현재에서는 더 상위 레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 당시에 제정된 그런 근로조건들을 더 저하시키는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이런 개혁안인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얘기했듯이 내년에 임금인상 3.8% 공기업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가 그동안의 이윤추구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이런 쪽보다는 지금은 임금을 더 많이 줘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이 국가적인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데 이런 점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기준법이 개혁안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도 또 분명할 것입니다. 지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보게 되면 여야 정치인들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그들 당리에 분명히 공약해 보면 단축으로 하는 걸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걸로 명확히 공약상으로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의원들께서 당선만 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그렇게 공약을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동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노동자가 되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개혁을 통해서 그나마 살아가려 하는 의지들을 다 꺾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지난번 노사정위원회도 이미 복귀를 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지금 이 노동기본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께서 이렇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개혁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노동부 장관은 이미 알았다. 마치 논의를 한 듯한 이런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금기법, 이 개혁안이 우리나라 1700만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삶의 피폐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부당함을 저희가 오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여러분과 언론사에서 이 금기법 개혁안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계에서 참여하신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했는데 대표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노동 담당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이번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일하면 임금이 200%가 되고 어떻게 되면 150%가 되고 근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산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소위 휴일 수당이 없어진 거고 이를 통해서 사측은 휴일에 더 싸게 부담 없이 노동자를 일하게 시킬 수 있고 그러면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일주일을 5일로 살고 4일로 삽니까? 일주일은 7일입니다. 연장근로 안에 휴일근로가 포함된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안에 포함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정리되는데 고용노동부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해석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당까지 깎아버렸는데 고용노동부가 정말 그 고용과 노동을 책임진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지금 휴일수당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하한선도 인하하고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늘리겠다 이런 논의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알바노조 대표로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바노조 사무국장 이혜정입니다. 알바는 시간제 노동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알바 노동자에게는 상여금도 호봉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로지 근로기준법 하나입니다. 이런 유일한 알바 노동자의 울타리인 근로기준법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혁안을 살펴보면 얼마나 더 쥐어짜야 속이 시원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오래 일시키고 얼마나 더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많은 수건을 쥐어짜는 것도 정도 것이지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으로 더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이런 사태를 저희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내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순위는 26개국 중에 21위입니다. 산재 사망사고 1위에 청소년 자살률 1위에 안 좋은 통계는 다 손에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지만 이 문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될 문제지
법에서 더 일하라고 보장해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방안을 통해서 알바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보장해줘야 됩니다. 호봉도 상여금도 없는 알바 노동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 휴일 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할 테니까 생계비를 더 벌고 싶으면 두탕 세탕 주말 휴일 뭐 구분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일해라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이 사업주를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엄연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알바 노동자들에게 더 적게 받고 더 일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엄청난 저임금으로 인해 여러 개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지 법정 근로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신은 각계 대표들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 노동자의 대표로 오신 분께 발표안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노동자의 사무처장 배승경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문제가 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러한 법안 따위를 발의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에 노동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저녁이 있는 삶, 휴일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휴일이 있는 삶,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시간을 더 늘리고 임금을 더 깎겠다. 이거는 정말 노동자들 보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노동자들을, 국민들을, 여성의 삶을, 남성의 삶을 고민한다면 이런 법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업무 시간에 비키니 검색할 시간 없습니다. 1분 1초가 전쟁이고 1분 1초가 숨이 막히는 시간입니다. 그 숨 막히는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잠시의 휴식이라도 필요한데 이 법안대로라면 월화수목 금금금 또 모자랍니다. 날짜를 따로 만들어서 더 일을 해야 되고 임금은 더 깎여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정부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우리를 내몰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의 삶을 고민하는 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각기 말을 모두 들으셨고 지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노총 조민근 부위원장과 그리고 공연맹 우리 인상 위원장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유니온 위원장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혁 시도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3일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1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휴일 근로수당을 폐지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자는 것과 함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으로 시행령을 정하자는 것이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0시간으로 늘어나 연간 3,12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OECD 평균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705시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92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평균보다 387시간이나 높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를 단축시키지는 못할망정 평균의 2배에 가까운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은 또한 휴일 근로수당을 아예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휴일 연장 근로 중복 하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이내 휴일 근무자의 휴일 특근 수당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훨씬 더 손쉽게 노동자들에게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는 철저히 재계 요구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시행 시기를 2016년까지 유예기한을 두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 역시 근로조건에 있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하여 탄력 근로제를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것 또한 6개월간 특종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계약안이다. 물론 통상임금 관련 내용도 오히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에서 출발한 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과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는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는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맡기게 되면 또다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이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60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일주일은 5일이고 휴일은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비정상적인 행정 해석에 비롯된 것일 뿐이다. 한 주는 5일이 아닌 7일로 한 주간 가능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에 일하는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이같이 분명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로기준법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오로지 자본가의 주장을 비호하고 대변하려는 것이며 노동자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18대 대선 및 19대 총선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노사정 역시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또한 줄곧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전 국민 앞에서 공언한 약속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이다. 이마저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노동적, 반서민적 폭력이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1%에 불과한 자본가의 손만 들어준다면 그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행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건대 지금이라도 입법 발의를 자신 철회하라. 그것만이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4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 개혁 시도 반대 및 새누리당 규탄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앞에 기자회견문이 많이 복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자분들 앞으로 한 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저희들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회에 해당하는 하나는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한노위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리 신기남 의원님까지도 여기에 동의하고 계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쟁에 결합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께서 오늘 한 근로기준법 개혁 저지에 의한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